그 분명히 시대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사에서도 소위 진보 정치인들이 이제 주장했던 개념이 이제 민주주의고, 민주주의. 그다음에 이제 민생 뭐니 해도 민생을 해결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수성이 있죠. 평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일관되게 해결해야 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얘기인데, 어쨌든 모든 것은 시대의식이 또 바탕에 깔려 있어요. 우리 시대의식도 사주 명리학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소위 지금 사계라고 합니다. 역학계에서 아직도 이제 뭐 삼재팔란 얘기하고 그런 게 뭐냐면 당사주예요. 당사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러죠. 갑진이라고 하는 글자를 요거 가지고 삼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띠를 중심으로, 이 띠를 주체로 해서 사주를 운명을 해석하는 이제 해석 방법이 이제 당사주예요. 당나라 때 대들됐던 이어중 선생의 이론인데 이게 최예요. 그 해석의 주체 주인공을 이걸로 봤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이제 들고 나오신 분이 현대 명리학의 이제 원조라고 하는 서자평 선생이라는 분이 아니다. 이 띠로 해석하는 것보다도 태어난 일진을 가지고 일간, 특히 일간을 주체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시대의식에 맞고 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을 새로 개창하고 바꾼 겁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것이 채로 삼고 이제 이 8글자 중에서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그런 거예요. 글자가 좋은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고 나쁜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기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기준. 이제 그 기준도 이게 생명의 부호이기 때문에 제일 그 기준의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은 이 생명이 조우가 안 맞으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글자가 너무 불에 달궈지고 뜨거워서 안 되고 너무 또 얼어붙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조우라고 하는 건데 조우를 기준 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중에서 이제 억부라는 게 있어요. 일간이 7글자를 거느릴 만한 힘이 있느냐. 그 힘이 약하면 그 일간을 돕는 놈이 좋은 놈이고 힘이 강하면 더 도울 필요가 없어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를 억자에다 그다음에 부조 도울 부자에다 억부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별의 기준 개념이 그렇게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 글자에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쓸모 있는 놈을 찾는 게 이제
용신 쓸용자를 서 용신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찾게 되면은 어느 놈이 좋은 역할을 하고 어떤 놈은 거슬리는 역할을 하는지 이제 이걸 분별을 해서 좋은 글자가 많은 팔자는 좀 이제 좋다 나쁘다의 개념에서 상팔자, 좋은 팔자예요. 근데 글자가 나쁜 역할이 많으면 이제 격이 좀 떨어지는 업장이 많은 팔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탁한 팔자, 이게 청한 팔자, 탁한 팔자 이런 걸 보는 건데, 이제 논리 정연하죠. 근데 이제 그때가 송나라 때 이 이론이 현대 명리학의 이론이 일간을 최고 삼는 이론으로 이제 대두가 됐는데 그때가 이제 군주 시대죠. 왕조 시대. 그래서 이제 이걸 임금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이 월지를 이제 총리,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로 보고 나머지 글자들은 이제 대신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그 왕조 시대, 군주 시대의 시대의식을 가지고 이론을 체계화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론에 이제 상당한 결함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공부했던 저한테 전수를 해줬던 스승, 명리학의 스승께서 새로운 이론을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주, 일지주체로 봤던 당사주에서 일간으로 서자평 선생이 바꿨듯이, 지금은 이 왕이 힘없으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부족하면 끌어내려야지 안 돼. 끌어내리죠. 그러니까 요게 7글자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으면 이거를 채로 쓸 수 없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의식을 반영해서 아니 기본 체계의 주체자와 용신을 확 뒤집어 버린 새로운 이론인데 이게 일간이 이제 이 7글자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없을 때만 이제 다른 대행자를 찾아서 그것이 어디에 있든 간에 가장 여기서 힘있고 똘똘한 놈을 대행자로 삼아서 주체를 바꿔서 해석을 하는 이런 새로운 이론입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원진살이라고 하는 살이 있는데 원진살 이게 이제 귀문살하고 거의 중첩이 되어 있어요. 영적 에너지예요. 이 영감의 에너지. 이게 이제 선천의 이론에서 나온 대두된 별의 기운이라고 이게 별의 기운인데 좀 부정적인 해석이에요. 선천에서는. 이게 원진은 좀 원수졌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원수졌다. 귀문은 이 귀신 기자를 쓰기 때문에 귀신의 문이라 귀신이 드나드는 문과 같은 별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정신적 에너지가 많은 건데 이게 이 글자가. 근데 이제 제3역이라고 하는 역법의 변천사 중에서 세 번째 역이 충남 연산 출생인 김일부 선생이 역을 새로 개창을 하고 세 번째 역을 개창을 하고 거기다가 10간 12지를 갖다가 배속을 시켰어요. 8규에다가
8개에다 10간 12지를 이 배속을 새로 배열을 하는데 그것도 또한 이제 전라도 정읍 출신이었던 강정상 선생님께서 다른 건 다 완벽했는데 12간지를 붙여놓은 배열이 한 수 미진하게 배열을 했다 해서 그걸 바로잡아요. 근데 그렇게 바로잡아서 간지를 배열시켜 놓은 것이 제가 이제 사주 명리학을 연구하고 그런 정력을 연구하면서 그 배열의 배치도를 딱 보니까 딱 이 원진살, 규문살들이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여기 규문 원진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원진살이 추고 규문이에요. 12개가 짝을 맞춰가지고 6개의 6가지의 규문 원진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가장 강력한 놈인데 선천에 해자축 할 때 해자축 이론은 간단해요. 강정산 선생이 누차 얘기한 거지만 원래 이렇게 배열되어 있었는데 12지지의 후천역에는 여기 쥐자자죠. 쥐구멍에서 별이 들어야지 완전한 개벽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태양이 가장 힘이 있을 때를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선천의 역에서는 이게 자시가 가장 깊은 밤중인데 그 깊은 밤중에다가 가장 태양이 힘 있는 사자를 여기다 딱 갖다가 자리를 바꿔놔요.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사 다음에 오죠. 이렇게 하잖아요. 사 다음에 오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사오미 개명이라는 건데 4년 5년 미 이게 여러분 갑오 동학운동도 5년에 갑오년에 동학이 일어나요. 동학운동이. 그래서 갑오세 그 다음에 미년 그 다음 미년이죠. 을미적 때다가는 병신돼서 못 간다 이런 구호를 썼던 것이 간지예요. 간지. 그래서 이제 사오미 여기서 추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인이 이제 또 미하고 만나죠. 인미 규문 이렇게 전부 규문이 짝을 이루는데 이것이 원진살이 이제 정상 선생의 개벽의 화두가 뭐냐면 해원 상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천에는 이 원진살이 해월살로 바꿔야 된다는 게 이제 또 저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 원진살이 사주에 강하게 있어요. 월지하고 일지에 딱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후천의 해원에 맞는 정보의 별기운을 내가 타고났다 스스로 자인하면서 이게 해원의 화두를 강하게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벌써 세 분이 이 원진 규문살을 강하게 타고난 분이 우리 이제 몽땅 교사님, 고선생, 우리 또 온신님 이게 규문을 강하게 타고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은 대운에서 그 규문이 걸려 있을 때 또 그런 작용력이 일어나요. 상당히 크게 작용돼요. 대운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사주에 대해서 전혀 이런 정신세계에 전혀 근접하지 않고 있다가 그 대운이 딱 오면은 그때 이게 정신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우울증 같은 정신분열증에 빠집니다. 그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근데 이제 그런 부정적인 작용을 이제 정신과에 찾아다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보다는 이게 자기가 이 정신 세계에 대한 자기 그 철학적인 사유 세계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주 원국의 8글자 중에 이게 타고난 사람들은 그런 끼를 이미 강하게 타고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두 분은 사술 귀문인데, 요 사술 귀문이 특징이 뭐냐면 글재가 뛰어나요. 특히 시는 뭐냐면은 시는 현상계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상계 이야기를 극적인 드라마를 각본을 쓰는 글이 아니에요. 시는 절대 세계의 그 어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의 세계, 신의 음성을 마치 무당이 신의 소리를 받아서 공수를 치듯이 이 절대 세계의 어떤 소리를 그 절대 세계의 소리를 받아 적는 것이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술 귀문이 타고난 사람하고 묘술도 글재 뛰어나요. 이 술토는 개가 이게 사술과 묘술이 글재, 특히 묘술은 제가 묘술이 있는데 글재와 그 다음에 그림에 뛰어나요. 이게 이제 술토라고 하는 게 개라고 하는 짐승이 그런 이건 규문은 아니에요. 묘술은 규문은 아닌데 요건 규문이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몽땅 거사님이 이제 글을 이렇게 써내시는 것이 이미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타고난 것을 잘하고 있으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아니 제가 사주를 알기 때문에 또 물론 글을 쓰는 지금 저 하우스 돔에서 글을 써놓고 붙여놓는 그것을 보고 글자를 이미 알았지만은 팔자를 보는 순간 이분은 글쓰기를 더 독려하고 강화시켜서 빛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사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주에 안목이 있는 거야. 사주를 보고 안목. 그래서 이제 저 고선생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당신답게 살아야, 왜냐면 그게 자기답게 살 때 신명이 나요. 삶이 신나는 겁니다. 그 자기 각자 고유의 타고난 탤런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글자들이 이제 그래서 오늘 오다가 지금 우리 태야님께서 귀문사도 좀 물론 특징이 있어요. 그거 이제 연구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중에 이 정신세계의 공부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것이 변칙적인 독특한 4차원 세계를 드러내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딱 드러내면은, 이게 부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특히 이제 좌오묘유가 도화살이죠. 도화살이 이제 규문으로 걸려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자유, 우리 원신님도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규문 도화 규문들이 제가 볼 때 어릴 때부터 성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도화 규문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디스트들이 도화 규문자예요. 변칙적으로 봤다는 이제 정신세계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요. 정신세계를 안 들어가게 되면은 그 똘끼, 소위 또라이 기질이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항상 양면 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귀문살은 독특한 별 에너지인데, 제가 볼 때 저게 우리 민족의 별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정산 선생이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원진살을 짝을 맞춰가지고 배열을 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건 우리 민족의 별이로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굉장히 민족적이에요. 한국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그런 걸 좋아하고, 소위 좀 잘못되게 되면 이제 한바가 되지 또. 여기서 잠깐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네. 그 젊은이들의 그러니까 그 국악하는 거의 다 거기에 참석한 친구들이 다 귀문살이에요. 여성들을 사주를 봤더니
다 귀문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귀문살을 좀 예의주시해서 해석을 하는데 어제도 한 분이 카이스트 연구원이 와서 연구원인데요. 지지 네 글자가 다 귀문. 다 귀문이야. 지지 아주 네 글자가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네 하게 글자가 된 다 거죠. 귀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제끼고서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냥 어떤 이끌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사주가 아주 미신인 줄 알았다 이거지. 근데 이제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왜 이야기에 내가 공감을 하고 지금 설득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 좀 하시라. 내가 이제 그렇게 권면했는데 이 과학적 사고의 습이 굉장하게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런 긍정적인 쪽으로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빛나는 천재성을 소위 그 영적인 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같은 애들이 그 손흥민 존이 있다고. 보통 애들은 슛을 거기서 못 쏘는데 그 자리에서 딱 꽂아놓는 그 존이 있어요. 그게 전부 귀문살이에요. 박세리 선수의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 자유 귀문이 있어요. 그래서 딱 대충 감자고 딱 때리는데 그걸로 쏙 들어가는 거야. 요게 귀문의 에너지예요. 생활의 잘 쓰면 이렇게 된다. 보면 그냥 하는데 딱 들어가잖아. 네. 응? 자, 쓰다 보니까 이 사주를 썼는데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당선자 전체 중에서 가장 천운이 있다고 천운을 받은 사람이라고 회자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퀴즈. 그분이 사주인데 나머지는 밝히지 말고 나머지는 밝히지 말고 공인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직접 초선할 때 상담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대운이 지금 의례대운에 대운이 좋은 대운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갑술대운 48세 갑술 58세 전에 갑목이 와가지고 이때 당선을 하는데 병신년에 당선입니다. 병신년에 여기 병신합이에요. 정관이 합을 하고 들어올 때. 위세지압에 있어. 이번에 그때 이인재 씨하고 붙었는데 이번에 됩니다. 제가 그랬는데 왜 확실했냐면 병신년인데 병화가 정관이 신금하고 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나한테 요게 나예요. 신유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겁재들인데 겁재들 많은 무리들을 정관을 쓰고서 나한테 합을 하고 들어오는 거라고. 이제 이런 데까지 봐야 돼요. 이렇게 합을 하는데 만약에 병술만 해도 약합니다. 병술을 하면은 내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술로 쫓아가는 거라고. 근데 신년은 얘가 나한테 따라오는 거예요. 관운이 따라오 붙는 거라고 하니까. 근데 그때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봤는데 2번을 내가 찾아왔는데 무조건 된다. 그래서 이제 진짜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신유일주인데 독특한 게 있습니다. 요게 갑목이 기토하고 합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진이 사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합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글자가 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또 사가 사유하고 유추. 또 나한테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연주와 월주가 이건 진사 조상 자리고 국가 자리고 사회예요. 사회. 갑기 합을하고 있고. 이 사회 자리에 정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관이 여기에 정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정관이 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관운이 나를 원래 팔자 자체가 관운이 나를 따르는 팔자예요. 관을 내가 쫓아가는 팔자는 힘들어요. 이게 이런 걸 지금 사주학의 고수가 아니면 잘 이런 걸 못 보는데 글자가 나를 따르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주는 현실적으로 우리 삶은 부기라는 게 재와 관이에요. 부기 사주가 재관, 돈과 관운이 나를 따라오는 사주가 좋은 사주다. 특히 월주에서 지금 요건 관이라고 하고 요건 관이고 요거는 재예요. 재관이 나를 따라서 오는 거라고. 이런 사주가 이제 전생의 성적표가 아주 좋은 사주. 재관이 나를 따라와 가만히 있어도. 근데 이제 이렇게 원국이 이렇게 돼도 대운이 나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요런 글자들이 좋은 글자입니다. 관, 재. 그 이미 이 사주는 신금이 약하지 않아요. 이게 진사 이게 다 합을 하고 들어가지고 약한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재관이 필요한데 얘가 흉신이야. 요놈이 여기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 요쪽이 이제 자식궁이고 사실은 여기 배우자도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인유 원진 눈을 착 긁으면서 좀 불편하게 있는 글자예요 이게. 특히 요놈이 나쁜 글자예요. 요놈이 돈이 올라오면 얘가 겁재신이라고 해요. 겁재. 다 기다리고 있어. 겁재신. 근데 이 대운의 을목이 딱 오죠 이렇게. 그러면 요 겁재를 딱 잡아주고 있어요. 을경합. 내 것을 뺏어 먹으려고 나눠 먹으려고 하는 놈을 딱 잡아주고 있는 대운이에요. 을의 대운. 올해 환갑인데. 아니 물론 여기서 목화가 오면 이 사람은 좋은 거예요. 목화. 재관이 오면 좋은데 여기도 갑기합으로 묶여있던 재관이 이 재가 갑기합으로 묶여있다가 올해 같은 갑년이 딱 나타나죠. 이거 묶여있던 게 풀려나요. 그래서 이제 묶여서 문서화돼서 따라오던 놈이 갑자기 제가 큰 형국인데 진년 자체도 이렇게 따라오기도 하지만 진유합하고 따라오죠. 올해가 진유합 이러면서 대운에서 이놈 나쁜 놈을 딱 잡아주고 경쟁자 이게 라이벌 대운에서 라이벌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갑진년이 저로 아주 좋은 운이었죠. 그 이제 천운을 타고났다. 뭐 이렇게 평론가들이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다 폭망했는데 이 사람만 살아남았죠. 이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제가 사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대운이죠? 네? 몇 대운? 대운이 대운은 8대운이에요. 8대운. 아 8대운. 그럼 8대운. 58대운인데 제가 예의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저 어디로 새로 뭐 탈당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이 저 행보가 어떤 게 되나 보고 봤는데 아주 나중에 극적으로 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배지를 다시 산다고. 노선에서 프랑크다 걸렸더라고요. 근데 그럼 어느 정도나 앞으로 운이 가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운이 7이에요. 내가 날고기는 재주가 있어도
이 운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은 운이 이 시줄 날줄이 운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시줄 날줄이 운이라고. 내가 타고난 이 기운, 이 운하고 내가 지금 내 몸속에 저장된 시줄 날줄은 이거라고. 근데 지금 올해 지금 이 시간에 시줄 날줄은 지금 이거하고 갑진년을 말하고 있는. 갑진 오늘 일진 오늘 시지까지 있죠. 요게 이제 요거는 내 안에 들어있는 시줄 날줄이야.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시줄 날줄. 이분이 계속 도전했다가 그때 초선할 때 계속 졌어요. 이인재 씨한테 계속. 그래서 참 팔자 이게 온유한 겁니다. 어쩌면 그런 팔자대로 이렇게 절대법은 아니에요. 또 설령 또 이걸 해석하고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자가 또 정확히 볼 수 있는 거고, 정확히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최고 80% 2080 정도의 비율일 것이다. 또는 3070 정도의 비율일 정도일 것이지. 이것이 절대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60% 이상만 넘어도 상당한 비율 확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술 규모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규문의 별이 특히 타고나신 분들은 우선은 이 시대의식이 이 규문의 별을 해원의 별로 지금 해원의 별로 우리 이 시대의식에 와닿았다. 그래서 내가 해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원이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에요. 그래서 이 별을 타고나신 분들은 단박에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시줄 날줄, 제가 지금 백석 선사한테서 3년 6개월 동안 선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대단히 불친절했어요. 맨 일만 시키고 감히 스승의 그림자도 못 받는다는 우리 시대 때는 그랬어요. 말도 그 앞에 가면 쫄았어요. 그리고 그 30대 때 그런 혈기왕성한 나이에 감히 말을 못 붙여봤다. 묻지도 못했어요. 참 바보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묻지도 못하고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하고 묻지도 못하고 일만 죽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친절했어요. 그런 이제 여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나 허탈하고,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깨달음을 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화상을 쫓아서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뜸을 뜬다든지 단식을 21일 동안 한다고 단식을 한다든지 별짓을 다 하고 참 난센스의 에피소드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그렇게 나름의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쉽고 친절하고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깨어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깨어나는데 제 혼수가 도움이 됐다 하는 게 제 방식의 포덕이에요. 저는 이제 제 방식에 도를 이루고 덕을 쌓고 있는, 덕을 행하고 있는 저의 수행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면 전 이제 해담 선생님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혼자 웅크리고 있지 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호암님한테 도대체 궁금했어요. 제가 극락암에 가서 더 보고 여기서 태어났다 소리까 이제 알고 보니까 6살 옮겨갔다고 하시는데 그 계룡산 국사봉 밑에 거기가 제가 알기로 국사봉 밑에 맞죠? 네. 그 일부 선생님이 거기서 득도하고 그런 터도 가보니까 참 좋은 터를 가지고 있던데
이분의 그 공부는 어느 정도일까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뭐 방생을 갔다 왔다고 해서 더욱더 묻고 싶었어요. 그 방편이긴 하지만 방생의 의미를 그냥 뭐 방편이 같이 어울려서 그 도반들끼리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뭐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일이지만 방편의 의미를 지금 확실히 깨닫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인지 잡아서 방생하는 거죠? 물었는데 나름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소견을 위해서 조금 더 검증해봐야 되겠다. 상징적인 뭐 그런 거겠지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정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 거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 할 것도 없고 사실은 지금 우리 삶이 이대로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비슷하게 그때 호암이 얘기를 해서 좀 밝음이 있구나 이렇게는 얘기했는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더 묻진 않았고 우리 몽땅 거사님이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수행자처럼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뭐 출가자처럼 살고 있는 분이고 또 그분이 좀 맑은 데도 있고 그래서 뭐 사실은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지만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깨달음은 있어요. 눈을 뜨고 나면 깨달음은 없습니다. 이게 말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게 귀한 시간 내가지고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딱 한 칼, 일체한테 칼을 그려놨거든요. 열십자 이게 칠자가 열십자예요. 열십자예요. 깨달음은 칼, 일체 유심조할 때 칼을 한번 그어야 돼. 활임금을 그어야. 하여튼 사주 얘기도 오늘 재미가 좀 있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